8강 근대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근대사는 1876년 강화도 조약부터 시작이 돼요. 이 강화도 조약은 1875년에 운효호 사건 때문에 일어났어요. 이게 강화도 조약이 중요한 점이 3개 있는데, 첫 번째가 최초의 근대적 조약, 그러니까 최초로 외국하고 맺은 조약이고, 그 다음에 또 최초의 불평등 조약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불평등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취해법권이라고 하고 세계 항구를 개항했어요. 이게 세계 항구가 어디냐면 인천, 부산, 원산. 취해법권은 만약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렀어도 우리나라 법대로 그 벌을 내릴 수 없고 일본 법대로 해야 돼요. 이게 취해법권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걸 계기로 위정처사 운동이 이게 많이 일어나는데, 이게 올바른 것을 위하고 사악한 것을 배척한다는 건데, 정이 유학이나 우리나라 것, 그러니까 동양적인 것을 좀 많이 올려주고, 이게 사악이 서양, 서악, 그러니까 일본 같은 거 이런 걸 배척한다는 운동인데, 주로 유생하고 양반들에 의해서 이 운동이 전개가 됐어요. 그리고 이게 또 성리학적 전통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 다음에 1882년에 임오군란이 일어났는데, 이게 원래 그냥 별기군인 신식군대하고 그냥 일반 군대가 있었어요. 이 별기군이 강화도 조약을 이후로 새로 생긴 군대인데, 얘네만 차별 대우하는 거예요. 얘네한테는 옷이나 무기나 다 새로운 거 주는데, 얘는 식량도 한 1년이나 밀렸어요. 그래서 이게 불만이 터지기 직전이었는데 결국 식량을 주긴 줬어요. 근데 그 쌀에 모래하고 겨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화나가지고 별기군도 다 죽이고 궁궐에 있는 주요 고위 관리를 다 죽인 다음에 난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아직도 흥선대원군이 고종의 아버지인데 아직도 실권이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얘네를 그냥 좀 진압하고 그렇게 마무리가 그냥 그렇게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이걸 계기로 제물포 조약이 체결이 되는데, 얘네가 고위 관리를 죽이면서 일본군도 좀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군대가 니네 때문에 죽었다 해가지고 보상금하고 군대를 더 설치하고 이렇게 좀 불평등한 내용들을 많이 요구했어요. 그 다음에 또 얼마 안 있어서 1884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났는데, 이거는
이 김옥균, 서재필 등 계아파들이 일으킨 건데 그 우정천국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이게 지금 말하면 우체국의 시초인데 이걸 처음으로 만들면서 축하연을 하는데 이 축하연을 할 때 그 민씨 그러니까 명성황후하고 고종하고 그 고위 관리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이 괴아파들은 민씨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자기들의 자꾸 정책을 반대하니까. 그래가지고 이 민씨도 죽이고 고종도 죽이려고 했는데 그래서 일본군이 좀 도와준다고 했어요. 근데 일본군이 도와준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지도 않고 그럴 때 고종이 몰래 피신해서 청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해요. 그래서 일본이 한 200명 정도 있었는데 청나라가 한 2,000명 정도 끌고 와요, 군대를. 근데 상대가 안 되니까 얘네 계아파 애들은 일본으로 피신하고 고종과 민씨가 돌아왔어요. 근데 갑신정변이 개혁을 3일 동안 개혁을 주장한 게 있는데 그 갑신정강 14개조라고 한 14개에서 정치, 경제, 문화 이 세 분야에서 많은 개혁들을 요구했어요. 근데 이게 실패한 점이 원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일본의 힘을 빌렸다는 거고 그리고 민중의 지지가 없었고 그리고 민중들이 원했던 토지제도의 개혁이 없었어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너무 빨리 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1894년에 이 중대한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이게 다 1894년에 일어났는데 이게 순서대로 된 거예요. 일단 동학농민운동부터 설명하면 동학은 최재호가 1860년에 창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동학이 서학에 반대한다 해서 동학인데 서학이 원래 그 천주교 이게 처음엔 종교로 분리가 안 되고 학문으로 연구가 돼서 서학이라고 불렸어요. 근데 이게 유교, 도교, 불교 이 세 가지의 교리를 합친 거예요, 동학이. 어쨌든 이게 그 농민들한테 크게 호응이 좋아서 세력이 빨리 커졌어요. 근데 그 정부에서는 이 동학이 혹세무민이라고 해가지고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무매하게 만든다 해서 교주인 최재호를 죽여요. 4년 만에. 근데 또 이대 교주인 최시영이 동학의 교리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경전도 제작해요. 경전의 대표적인 게 동경대전하고 용담유사 이 대표적인 대전 그 경전을 만들고 기독교의 성경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인내천이라는 사상을 바탕으로 했는데 사람이 하늘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사람을 가장 중요시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1892년하고 93년에 교조 신원 운동이라는 걸 했는데요. 이게 억울하게 죽은 최재호의 누명을 풀어주고 동학을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주하고 참례하고
이 보은 주로 충청도 지역에서 집회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게 점점 갈수록 대규모 집회가 되니까 정부에서도 무시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 백낙신이라는 그 탐관오리가 있었어요. 지방에. 근데 얘가 저수지를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원래 저수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농민들이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결국 다 자기 맘대로 해가지고 또 농민들을 탄압한 다음에 저수지를 또 새로 지었어요. 만석부라고. 근데 이때 여기 그 전봉준이 살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 동학농민 운동을 이끈 대장이 돼요. 어쨌든 얘가 백성들하고 힘을 합쳐서 이 백낙신을 몰아내자 해가지고 이게 바로 동학농민 운동의 시초가 됐어요. 그래서 이 정봉준의 반란을 계기로 그 전라도, 충청도, 경남, 경상도 이 세 지역에서 다 운동이 일어나요. 동학농민 운동이. 그래서 그 큰 전투들만 말하면 이 세 가지가 큰 전투인데 환토현, 장성, 전주성 이 모두 그 관군하고 부딪혔는데 관군은 그 기술 그 신식무기도 있고 전술도 뛰어나고 군사도 많은데 이 세 전투에서 다 대승을 거뒀어요. 그리고 전주성이 전라도의 핵심 지역인데 이것까지 점령함으로써 거의 전라도를 점령한 셈이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게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니까 정부에서 청나라한테 원권을 요청해요. 근데 일본이 텐진 조약을 구실로 또 같이 쳐들어와요. 텐진 조약이 아까 갑신정변 이후로 우리가 체결을 한 건데 내용이 뭐냐면 각 나라의 동등 파병권을 규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나라가 조선 땅에 오면 청나라든 일본이든 만약 청나라가 먼저 왔으면 일본도 같이 군대를 파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본군의 동학농민군들은 외세가 서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아가지고 전주 화약을 체결해요. 5월 달에. 그리고 집강소라는 자치기구를 설치하는데 이게 집강소라는 것만 알아두고 근데 일본이 쳐들어온 다음에 본심을 드러냈어요. 얼마 안 돼서 청나라 군대를 습격하고 경복궁까지 점령을 했어요. 경복궁이 왕이 살고 있는 데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왕을 죽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고종하고 민씨가 원래 명성황후예요. 피난을 하고 그리고 일본이 의외로 강했어요. 그래서 청나라 군대를 이긴 다음에 우리 경복궁까지 점령하고 한성까지 점령했어요. 그래서 동학농민군이 더는 볼 수가 없어서 다시 2차 운동을 일으켜요. 2차 동학농민 운동. 근데 일본군이 너무 강하고 화력도 우세해가지고 한번 이게 동학농민군이 숫자가 한 10,000명이고 얘네가 한 100명이어도 얘네는 기관총이 있어가지고 상대가 안 됐어요. 그래서 공주에 우금치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또 대규모 전투를 해요. 근데 동학농민군이 여기서 대패를 해가지고 정본준이나 그 손아중이나 다 그 대표 지도자들의 도망을 치고 동학농민운동이 결국 실패로 끝나요. 그러다가 나중에 정본준은 결국 붙잡혀서 사형을 당하고요. 그래서 갑오개혁이 일본에 의해서 실시가 되는데 1차하고 2차로 나눠요. 1차 때는 군국기 무처라는 그 초근대적 기구를 설치해가지고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여러 분야에서 많은 개혁들을 실천하고요. 2차 때는 홍범 14조란 걸 반포해서 이걸 위주로 개혁을 실시하고 갑오개혁이 의의가 있는데 의의 한계가 있어요. 의의가 뭐냐면 일단 얘네도 주장한 게 패전개혁안 12조가 있는데 얘네 동학농민군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얘네가 토지제도하고 신분상승 이걸 들어주고요. 그리고 갑신정변 때 그 주장했던 갑신정강 14조도 그걸 반영을 해요. 갑오개혁에서. 한계가 뭐냐면 너무 빨리 시행이 됐고 그리고 일본이 주로 일본의 방해가 있었고 일본이 위주로 해가지고 제대로 된 계약을 실천하지 못했어요. 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